좋은 이상호 기자는 해고됐고 어떻게 해서 이상호 기자를 불러낼까? 미인계? 이상호 기자님한테는 안 먹히더라고요. 우리가 이상호 기자랑 각현아 배우랑 서혜성이랑 같이 다시 뉴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많은 분들이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오빠! 뉴스 나오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한테 감정이 별로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 얘기는 영화가 아닙니다. 교통통제는 30년이 지난 오늘도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전두환의 일상입니다. 1980년 민주시민 수천 명을 살상한 전두환은 민주화, 인권의 시계를 뒤로 돌린 암울한 역사의 장본인입니다. 성공한 구테타라 처벌할 수 없다던 그가 내란과 반란, 수뢰죄로 재판에 회부된 건 구테타 발생 15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의 중죄인이 화합 차원에서 사면됐다지만 뼈를 깎는 반성도, 단호한 사회적 단죄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독재자는 다시 법 위에 실력자로 돌아왔고 전시 일가는 출판, 부동산, 와인 재벌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취재를 재개하게 된 건 2000년대 초. 전씨가 대한민국 최고 명예의 훈장 수십 개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훈장을 토해내도록 한 상훈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열정 말씀 있어서 왔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예? 예전부터 더 했는데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뭐야, 이거? 왜 이러시노? 행자부에서 훈장을 관련해서 말씀드리신 게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 훈장 받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렵사리 전씨의 훈장을 박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훈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씨에 대한 황제 경호도 심각했습니다. 시의 운동을 위해 체육관 전체에 매트리스를 까는 일도 모두 의정들의 몫이었습니다. 읽고 전씨 부부가 탄 차가 당도하자 머리가 땅에 닿을 듯한 육탄 예우가 펼쳐집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전두환 씨는 과천으로 산행을 떠났습니다. 연희동을 떠난 세대의 승용차 앞과 뒤가 영화 26년의 모티브가 된 전씨의 실제 나들이 모습입니다. 전씨 사저로부터 일대 교통신호가 일제히 통제됩니다. 전씨가 탄 차량은 도심을 20분 만에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단죄로 봉인되지 않은 역사는 현실로 뛰쳐나오기 마련입니다. 기업인들로부터 탈취한 돈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배째라 버티고 있는 독재자 전씨. 모교인 대구공고는 그런 그를 자랑스러운 동문이라며 역사관까지 꾸며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구공고 본관 1층 바로 현관 입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교를 빛낸 동문 이렇게 크게 금색 글씨가 쓰여져 있고요. 독재자 전두환 씨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모교를 빛낸 선배로 이렇게 사진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랑스러우세요? 네. 자랑스러우세요?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 취재를 통해 전씨 비자금, 친인척 재산 실태 등 각종 비위를 밝혀냈지만 여전히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취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문 피해자 김근태 의원의 장례식이 열리던 시각, 저희 취재팀은 연희동을 찾았습니다. 김 의원 사망과 관련해 전씨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찾은 연희동은 여전히 서슬이 펄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서는 전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씨! 김근태 공무원해야죠! 이날 취재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내 풀려났습니다. 이후 매주 전두환 당시 고문 피해자들과 동행해서 연희동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전두환 면담을 요구했고 취재팀은 면담이 좌절된 피해자들과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경찰이 방송 중이던 취재팀을 다시 연행한 건 3주 뒤인 2012년 1월 25일. 방송을 마치고 동행하겠다는 취재팀에게 강력범 체포를 위한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경찰은 취재팀이 사저 경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입건했고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독재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지난 1년간의 법정 기록을 고발뉴스가 영상 공개합니다. 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30분 뒤면 서부지검으로 이제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을 좀 들러서 문안 인사도 좀 드리고 검찰 조사를 잘 받고 오겠노라 그런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검찰에서 받게 될 수사는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첫 번째는 저기 지금 우리 전경 의경 대원들 그리고 경호원들 나와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저분들의 공무를 제가 방해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취재가 방해됐거든요. 취재가 어떻게 방해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체포하겠습니다. 아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그 의경대원은 열심히 저의 취재를 방해하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뛰어서 다시 저 대열로 복귀합니다. 이 경찰이 제시하는 두 가지 혐의,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폭행인가요? 검찰은 조사를 통해 결국 고발뉴스 취재팀을 기소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최초 제기했던 폭행 혐의는 기각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으로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이곳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모두 발언으로 재판을 시작하게 돼 있는데요. 모두 발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재판받으러 총청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독재자 전두환 씨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 복권받은 중죄인이지 국위를 선양한 영웅이 아닙니다. 과잉 경호 문제, 지난 수년간 공영방송 MBC를 통해서 취재 보도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경 요원들을 주말 독재자의 배드민턴장 매트리스 까는데 내몰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변론을 맡아주셨던 우리 국민 변호사 김성원 변호사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오늘은 1회 공판 길이라 먼저 인정신문하고 그 다음에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 측에서는 뭐 일단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위협한 공무집행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폭행 협박이 아닌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니까 아예 구성요건 해당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는 있을 수 없고 무죄다. 재판 준비로 분주하던 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하신 분은 우리 재능 기부해주고 계신 발뉴스의 국민 변호사 김성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 증인 신청 지난번에 저희가 법정에서 제기는 했는데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오늘 증인신문상 한번 저희가 진행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 오늘 재판에서 이루어지나요? 과연 그 피해자란 그 의경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인지 저희가 이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 2시간? 네.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는가 해서 근무 중인 의경을 상대로 제가 어깨를 밀치고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렇게 해서 넘어뜨려서 부상을 입게 했는지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경이 그런 사실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어요? 네, 좀 뜻밖의 상황인데 오히려 이거는 검찰 측 증인이었는데 저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셔서 검사님이 좀 당황하셨어요. 예, 정말 뭐가 진실이었는지는 이제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전두환 특별 취재팀 우리 발뉴스가 함께 이 재판 소식 계속해서 중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판 받기 좋은 날씨인데요. 이 청한 공기, 떠픈 하늘, 전형적인 가을 날씨 이런 날씨 어떠세요? 재판 받기에? 딱 좋죠. 그렇지만 네. 네, 구속되기도 좋은 날씨죠. 아니 구속되기에 혹시 제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네.
1% 정도 있지 않을까. 예. 오늘 어떤 내용 저희가 3차 공판에서 다루게 되나요? 저희 때 카메라 감독님이 그 현장에서 촬영됐던 ENG 파일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직접 법정에서 검증 신청 있어서 검증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피고인 신문, 네,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판사님께서 결심을 하고 검사가 구형을 했어요. 네. 구형 내용이랑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검찰 측에서는 징역 10월 구형을 했는데요. 징역 네. 10월. 실제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나라의 녹을 먹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저한테 구형을 한 거 아닙니까? 10월을 때려달라고 판사한테 요청한 건데 대한민국 정부가 저한테 10월을 매긴 거예요. 재판 절차가 종료되고 선고만이 남은 시점. 무슨 일인지 돌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검찰이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소중한 것이기에 취재팀은 당당하게 거리로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현장 검증의 날이 밝았는데 비가 오네요. 이곳은 연희동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 씨 사저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현장 검증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일단 그 사건 현장에서 의경들의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거리감이라든가 그다음 그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한번 뭐 어떠한 상황이 진행되었는지를 아마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난 변론 기일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동영상을 포함한 그 해명 자료를 통해서 다 해명이 됐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때는 살인범이라든가 성폭행범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현장 검증, 이게 받아들인 데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검찰 측에서 아마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소 제기한 것이 유죄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 신청한 게 아닌가. 차를 가지고 저 맨홀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저희가 단 한 번도 뛰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방송 기자는 뛰면 안 돼요. 숨이 가쁘면은 멘트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이 앞에서 인터뷰하는 게 목적이지, 그날도 우리 인터뷰 고문 피해자분이랑 카메라맨이 먼저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길래 저도 뒤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지를 하길래 제가 항의를 한 것이고,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경호하시는 분들한테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끝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인터뷰를 중단시키고 체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재를 당하고 내려와서 그 의경이 이상호 기자 끌고 내려간 지점은 어디까지예요? 저기입니다. 여기 쓰레기 봉투 있는 이거 여기까지 끌고 내려간 거죠.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 방해, 공판. 원래는 2달 전쯤에 이미 선고가 돼야 되는데 검찰 측의 요구 때문에 전두환 사저 앞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는데요. 재판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냥 나왔어요. 다시 들어간 문으로. 법정숙 다행히 안 됐네요. 1년을 끌려다녔네. 경찰서, 검찰, 법원 1년 넘게 끌려다녔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독재자 전두환 취재 못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기소를 당했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도 또 저희가 힘이 있으니까 끌려다녀야죠. 직요하면 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고가 남아있죠. 네. 언젠가요? 2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 19일이 제 생일인데 가장 좋은 생일 선물로 2월 15일 날 우리 판사님이 주지 않을까. 고생했어요. 아이고. 자, 결과를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2월 15일자 오후 2시 이상호, 그 다음에 피고인, 그 다음에 조용기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났습니다. 아유, 무죄 받았습니다.
우리 막내 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빠가 맨날 이렇게 재판 받으니까 무죄란 말을 제일 좋아해요. 어떤 배경으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언을 했나요? 네, 오늘 그 판결문은 이제 간략한 그 취지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느냐 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느냐에 대한 거에서 그렇죠. 공무집행이 방해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그 공무가 적합한 것이었는가, 적법한 것이었는가를 검찰이 먼저 입증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주장했던 게 이게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그 예로는 바로 그 의경이 우리한테 적법한 어떤 불신 검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과잉된 어떤 그 방어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였다. 그거를 부각시켰는데 법원이 일단 그 받아들여 준 것 같습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무를 전제로 하는데 그래야만 이에 대해서 방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근무 의경의 진술도 부족하고 또 이를 증명하는 것도 부족했다. 검찰이 총체적으로 증명을 부족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무죄 확정 1심 판결입니다. 이상호 기자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전두환 취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고 또 아주 좀 취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연희동 취재를 계속 네.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가 허가를 받은 셈이네요. 그렇죠. 자, 요거를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년이 걸렸어요. 국민 변호사의 반열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김성호 변호사 그동안 느낀 점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빨리 끝날 것이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는 거. 그 과정에서 후회했어요? 예? 후회했어요? 후회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사건이 힘들게 진행이 되나에 대한 약간의 자괴감. 예. 여러분들 1년 동안 지금 테이블 쭉 보셨을 텐데 1년 만에 많이 늙었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도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대로 정말 진행되고 법에 따라서 판단이 내린 이런 사건들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님도 지금 하시면서 거의 1년이면 상당히 피고인도 많이 지루하고 또 피곤감을 많이 느꼈을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심정이? 저는 사실 짜릿했어요. 기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만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에 대해서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릴 수 있겠다. 심각성을, 경호의 심각성, 그 다음에 독재자 전두환의 엄연히 살아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 고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말 검찰이 나를 징역을 살리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사리를 느꼈어요. 앞으로도 쫄지 않고 항상 감옥 갈 각오로 더 열심히 보도, 언론 투쟁하겠다 이런 약속 드리면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예, 정말 다시 한번 허리 굽혀 감사드리고 검찰이 항소할까요? 아마 지금 검찰의 상태 봐서는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검찰이 이상한 상태야. 여하튼 우리 발뉴스의 취재도 계속되고 전두환 비자금, 그 전두환의 비리고리를 푸는 우리 전두환 특별 취재팀의 취재도 계속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 인사드리면서 또 저희 또 취재하러 가겠죠. 감사합니다. 네. 삼분즉설입니다. 오늘 대법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노회찬 의원도 떡값도 검사도 그리고 정치통신법도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처벌받는 법정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정의를 가장한 힘과 악입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지만 양식 있는 국민들 중 그 누구도 이 판결이 정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회찬 의원이 사라졌습니다. 유신체제에는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리고 오늘은 떡값 사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본이 국가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확인시켜주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국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안기부 엑스파일은 지난 8년 전
정경유착 사건으로 처음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유착으로 발전하더니 진실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유죄로 확정하였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오늘 유죄 확정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최초로 이를 보도했던 MBC의 이상호 기자 그리고 월간조선의 김영란 기자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정면으로 입이되는 것으로서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이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마침내 오늘 유죄 확정이 된 것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떡값이라고 하지만 이는 공권력을 마비시키는 자본의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검사 7명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에게 돈을 받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재벌에게 떡값을 받는 것은 공적인 권력 집행에 판단 마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재벌의 떡값은 국가의 권력을 사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이 유죄인 사회는 일상의 정직조차 파기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판결은 역사에서 끝내 부끄러운 날로 남을 것입니다. 정의가 유죄인 사회를 끝내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는 민심뿐입니다. 3분 직설했습니다.